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머치의 세븐 논리구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 8, 9 세 문제를 통해서 역시 빈칸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톱 버튼 누르시고 늘 하던 대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웬만큼 시작해 보셨죠? 자,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전체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여러분 문장 구조에서 제가 첫 번째는 문장의 전환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죠. 이 문장의 전환 포인트가 첫 번째 보니까 여기 however가 가서 글이 뒤집어지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글에 또 어디가 있죠? 이쪽에서 또 however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however가 두 번 나오면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 지금처럼 however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A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B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다시 A라고 생각해. 실제는 B야.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however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도입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썼나? Just as all life is full of hazard. 일단 첫 번째 문장은 포인트가 모든 인생이 is full of hazard.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all life is full of risk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실은 hazard랑 risk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hazard는 해로운 걸 얘기하는 거고 risk는 위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는 이 hazard and risk를 다른 이야기로 보고 있구나라는 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왼쪽에 A인 것처럼 오른쪽이 B입니다. 그러면 A가 주제야, B가 주제야. 네,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뭐가 주제입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오늘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 몰려 있다? 이쪽에 몰려 있는 거죠. 인생은 뭐로 가득 차 있다? Full of risk로 가득 차 있다. Is full of risk. 이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hazard가 아니라 바로 risk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그걸 느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오케이? 네, 그러나 자 그러면 사실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가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뀌는 건요. 인생이 리스크로 차 있다를 뒤집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차 있다라고 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정확히 읽으세요. However, 뭐라고 되어 있냐. The concept of risk. 자, 리스크는 안 바뀌네. 리스크의 컨셉이 can have varying meaning. vary가 변하다니까. varying 다양한이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리스크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the context. 컨텍스트는 문맥 혹은 주어진 환경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고 싶은 말 다 나왔어요. 오늘 리스크에 대한 개념은 그때그때 달라요. varying 변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 키워드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개념은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varying meaning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문장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 다음 문장이 치고 갑니까 지금? 예, just as 또 마찬가지죠. 문장 구조가 and 버서가 없으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은 또 it is not common은 common하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뭐가 나오죠? 대놓고 for example이 나오죠. 지금부터는 예를 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독해 구조에서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구조가 어디서 끝났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줄에서 말이 끝난 거예요. 오늘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리스크의 뜻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아시겠나요? 이걸 확신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은 건데 아까 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however가 하나 있었죠? 이거 제가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however 위와 however 이쪽은 반대말을 그냥 개념이잖아요. 뭐? 그렇지. 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봐도 이게 잡혀야 돼요. 그렇게 읽는 게 독해입니다. however 위쪽은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으며 however 아래는 리스크에 대한 저런 개념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however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긍정과 부정 개념으로 두 부분을 분리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the term to be used 사용될 term in a positive manner 일단 나왔죠. 긍정적인 방식으로 to mean 예를 들어서 venture, opportunity 이런 것들을 risk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positive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리고 글의 흐름이 봐봐. 안 바뀐다고 여기가 지금 엔드 버스가 없으면 글이 안 바뀐다고 내가 100만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리스크를 긍정으로 보자는 뜻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Such variance in use. 사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는 may come from 어디서 온다? World's multitude origin. 전 세계 여러 가지 기원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 아라빅은 아라비아 쪽에 아라비아는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네. 이게 리스크랑 비슷하잖아. 이것이 의미하는 게 긍정이죠. 확인해 볼까요? Anything that has been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졌는데 신에게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 뭐니? 신이 나에게 준 기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And from which 심지어 그거로부터 you draw profit. profit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이죠. 너는 profit 이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통해서. 긍정이에요. 컴마 찍고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읽으면 미안하지만 바보입니다. However, 그럼 부정일 가능성이 99.100%입니다. 이번엔 아라빅이 아니라 라틴 나왔어. 라틴어는 rescue이라는 단어를 쓰나 보네요. 부정적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이니까 안 나왔겠지. which describes a specific scenario, 특정한 시나리오를 설명하는데 faced by sailors, 특별히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마주치는 시나리오인데 이 사람들이 attempting to avoid danger, 위험을 피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위험이 posed, 가해졌다 by 누구에 의해서 a barrier reef, 어떤 산호초 같은 거에 가해졌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그래서 이제 뭐 선원들이 뭐 바다에서 산호초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Where. 바로 이게 결정타죠. 앞에서 설명을 100만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where. 거기에서 컴마 찍고 나오는 걸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the term, connotation은 함축, 암시라는 뜻인데 이 term, 소위 risk라는 단어의 암시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앞에서 긍정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아래 화살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꼭 네거티브가 아니라 좌우지간 아래 화살표에 제일 가까운 거 찾는 거예요. 뉴트럴은 중립이니까 아니죠. 네거티브가 답이랑 가까우니까 체크하고 이모션은 감정적인 거 아니죠. temporary 일시적인 거. ambiguous가 뭐죠? 이게 vague 애매모호하니요. 이건 긍정이 아닙니다. 아니, 저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건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거티브가 확실하게 나와 있죠. 확실하게. 그럴 일 없는데 정말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2번을 출제자가 잘못 냈다고 칩시다. 2번이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답은 5번밖에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정답이 없다고 하든지. 예, 그래서 부정적인 거 여기 포지티브가 나왔으니까 대놓고 반대말은 바로 네거티브가 되겠죠.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강연 제가 한 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some anthropologist. 자, 몇몇 인류학자가 제안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빈칸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또 역시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꺾기. This can be understood. 이것은 이해될 수가 있대요. 음악과 댄스와 페스티벌은 딱 보니까 뭐니? For example 타입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런 거 했대요. 자, 그다음에 빈칸 다음 문장이 the performing art로 시작해요. 일단 여기만 먼저 보겠습니다. 도입부는 읽었다고 좀 이따 볼 거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 and와 but과 so가 없습니다. 모든 문장은 다 어떻다? same.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빈칸의 1순위는 뭐라고 그랬죠? 빈칸은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문장이에요. 어차피 오른쪽 문장과 똑같으니까. 심지어 왼쪽 문장과도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의 도입부 먼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입부는 항상 읽는 습관 들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몇몇 인류학자들이 have suggested 우리에게 제안했다는 건 답을 줬다. 사실 이 글에서 제가 그 suggest 같은 건 GS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다. 여기가 GS 맞아요. 첫 번째 GS입니다. 1번 GS. that. 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arts 예술은 심지어 central은 뭐예요? important 뜻이죠. important 나면 제가 GS라고 그랬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작가가 말하는 강조가 몰려있는 부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몇몇 인류학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예술 분야는 너무나 중요하대요. 누구에게? Human evolution and human survivor. 인류의 진화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예술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누구죠? 예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중요하다? 인류의 진화와 인류의 생존. 일단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 베이직 웨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뮤직과 댄스, 페스티벌 이거 왜 나왔어요? 그렇죠? 인류의 이건 예술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읽으면서 뮤직이라고 읽으면 바보야. 이걸 읽으면서 아트란 단어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같은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빈칸했다고 치고 빈칸 다음 단어가 that are fundamental to 뭐 하는데 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서바이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빈칸은 주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일단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여기 들어갈 건 모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왜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들 다음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아, 내가 스톱 버튼 누르고 안 해도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했나 내가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빈칸 다음 문장 보니까 뭐가 보이죠? allow가 보인다고요. 제가 allow 들어가는 건 GS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help, allow, hope. help, allow, hope. help, allow, hope. 요 세 단어가 있으면요. GS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준다는 얘기는 작가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해결책 들어가는 솔루션 타입이 G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빈칸 다음 문장에 대놓고 allow까지가 있어요. 땡큐죠. 땡큐 완전히. 여기가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빈칸 다음 문장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빈칸 다음이 답이에요. allow가 있잖아, GS. GS가 답이라니까. The performing art, 예술이죠. frequently, 종종이라는 뜻은 뭐예요? 답이란 얘기죠.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냐? To intimately, 친밀하게 느낀다 스스로를. 스스로를 친밀하게 느끼는데 part of the community, 지역사회 일원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술을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고 나도 여기에 한 파트구나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딴 데서 헛발질하는 게 아니에요. 자, 스루 뭘 통해서? 스루도 제가 GS라고 그랬죠. GS 다 있네. 아주 그냥. 왜냐면 스루가 바이랑 똑같잖아. 제가 그 GS 강의 제가 1강을 보라고 계속 그랬죠. 1강에서 제가 GS 찾는 법. 뭐라고 그랬죠? 뭐뭐를 통하여, 뭐뭐에 의하여 GS라고 그랬습니다. Through the realization, 깨달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나요? 또 나오죠. Shared cultural knowledge. 여러분, shared란 말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죠? 나도 지역사회 일원이야. 우리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 서로 같은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죠. 예, and는 비슷한 문장 반복되는 더듬이 구조라고 그랬죠. 왼쪽 게 확실하니까 오른쪽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 그리고서 문장 구조가 미안하지만 한 번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and 버소가.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정말 저 말 믿으세요? 제가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어는 라이팅을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and와 but과 so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문장의 논리 구조가 뒤집어지는 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을.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나왔죠? 지역사회 일원이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지식을 갖고 있게 해준다. 누가? 예술이. 그게 빈칸이라고요. 근데 빈칸 앞에가 뭐예요? 컬렉티브가 집단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집단적으로 뭐 하냐? 심지어 빈칸 다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forming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소셜 그룹은 지역 사회잖아. 나왔네.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데 fundamental 중요하다 또 나왔어요. 자, 그럼 뭐예요? 서로 간에 같은 일원이다. 너랑 나랑 같은 팀이다. 그 얘기죠. 같은 팀이다 해당되는 게 컬렉티브란 단어를 같이 보고 연결시켜야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컬렉티브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집단이죠. 우리가 콜렉티브 들어가는 단어 중에 요거 하나 배울까요? 컬렉티브 이고, 에고가 자아잖아요. 그래서 컬렉티브 이고이즘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 그런 것처럼 오늘 집단 뭐 서로 우리는 서로 같은 팀, 같은 팀에 제일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1번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집단의 정체성, 너랑 나랑 같은 팀이야.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이 서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희생 아니고 objection 은 반대 아니고 obligation 은 의무. 예, 이게 정답이랑 비슷하다고 냈네. 집단의 의무하고 왠지 같이 공유되는 느낌이 들죠. 예, 이건 느낌일 뿐이지만 집단의 너랑 나랑 한 파트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친밀하게 같은 파트라고 느끼려면은 너랑 나랑 주민등록증이 똑같아야 돼요. 아이디 카드가 똑같아야 돼요. 예, 1번이 당연히 더 가까운 겁니다.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라는 뜻이니까 역시 아니겠고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또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 9번입니다. 자, 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스톱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먼저 보시고 저랑 가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벌이 뭐라고 했나 보죠? 우리 꺾기독해 신공 한번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자, 벌이 뭐라고 했어요? 벌은 have their choice. 벌은 뭐에 선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도입부가 확실하죠. 그런 자, 어떤 성질,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요. 자, 그다음에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당연히 읽어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end 버스 없고요. 세 번째 문장 볼까요? This finding 이러한 발견은 그다음에 should가 나오면 GS가 된다고 그랬죠. 더구나 발견이라는 건 뭐 얘기하죠?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해결책. 그가 이런 걸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GS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f는 뭐죠?
영어의 if는 독해서 제가 1강에서 한번 했나요? if는요. for example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if가 and 버스가 없기 때문에 글의 구조는 안 바뀝니다. if는 앞에 있는 주장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강조 포인트예요. 하고 싶은 말 앞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let's consider 이렇게 나오고 있죠. let's consider가 뭐죠? 한마디로 명령어를 부드럽게 한 명령어죠. 명령어 GS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우리 GS라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뭐뭐를 should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이 GS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et's consider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죠. 레스컨스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두 줄 냈다 갑자기 버하고 글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시는 거고 맨 마지막은 얼도우로 시작을 합니다. 얼도우는 뭐라고 배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거 당연한 거고 예, 얼도우는 강조죠. 앞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얼도우 다음에 반대말로 쓰죠. 비록 뭐뭐이지만 실제로 앞에 말이 맞다. 앞에 말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빈칸에 들어갈 말 어차피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한 GS에서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도입부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벌들은 뭘 선택을 갖고 있냐? 잘 보세요. 플로라라는 게 여기 제가 이제 식물군이라고 그랬죠. 예, 어떤 식물을 좋아하냐? 식물군. 한번 식물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선택이 있다고. 나도 까칠해. 나도 내가 원하는 것만 먹을 거야. According to color.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벌들이 선택하는데 식물들을 뭐에 대해서 according to 그렇죠. 오늘 컬러가 핵심 포인트죠. 당연하죠. 벌들은 색깔 보고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을. 그다음에 로드 에번버리가 에번버리 경이겠죠. 영국에 이 사람이 once made 뭐 했어요? 실험했다는 얘기는 예, 안 봐도 되죠. 벌들이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선호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선호도가 있겠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거지만 선호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것도 선호도가 있는 거니까 그가 발견한 내용도 뭐겠습니까? 선호도겠죠. 확인해 볼까요? That the insect가 which visited them seemed to have a marked preference. 마크들은 두드러진이란 뜻입니다. preference는 선호도, for 뭐에 대해? 블루에 대해서. 특히 오늘 애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더라 이거죠. 분명히 색깔을 선호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파랑이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쪽 실험에서는 일단 예, 그거 하나 확인했죠. 자, 그다음 if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면 this finding이 GS라고 그랬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GS가 되죠. 우리가 배운 GS. 이것도 GS지만. 자, this finding should be considered 고려돼야 되는 for our beekeeping planning. 사실은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벌들이 이런 걸 있기 때문에 beekeeping 한마디로 양봉 사업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죠. GS는 글의 주제 포인트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일단 주제가 맞아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if는 그거 하는 for example입니다. 자, 그럼 이제 let's로 점프할 수 있겠죠. 갑시다. 자, 예를 들어 고려해보자. beekeeping near a mustard field. 자, 머스타드 필드의 것을 고려해보자 하고서 빈칸 나왔어요. 머스타드 왜 썼어요? 머스타드는 뭐의 상징? 그쵸? 노랑이, 노랑이. 당연한 거죠. 그럼 머스타드가 노랑이니까 예, 벌들이 노랑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랑이가 있겠죠. 뭐 for 그다음 읽어볼까요? For better yield. yield는 어떤 거를 양을 바깥으로 이제 만들어내다. 어떤 일을 바깥으로 이제 뭐 출산하다. 뭐 곡식을 바깥으로 출하하다 내놓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The better yield of mustard seed 하기 위해서는 폴리네이션이 그 꽃가루 수분이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꽃가루 수분 하려면은 예, better yield of mustard를 하려면은 벌들이 머스타드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천호도 그 벌들이 노란색 벌을 좋아하는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나 if there is plenty of blue color wild flor가 in the vicinity 주변에 자 그러면 기준으로 왼쪽에 지금 노란색 꽃을 수분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파랑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더니 bees는 may prefer 아까 blue flower를 더 좋아한다며 prefer는 prefer A to B예요. B보다는 A를 선호한다. 일단 벌들이 파랑이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 although 비록 다 나왔네. We shall get honey and other product 이런 걸 얻겠지만 the objective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For pollination 꽃가루 수분의 목적 of mustard 머스타드를 수분하려는 목적은 아마도 거시기 될 것이다. 벌들이 파랑이를 좋아하니까 머스타드 즉 옐로우로 상징되는 아까 옐로우 컬러라고 그랬죠. 옐로우 플라워 이쪽은 벌들이 안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들은 꽃가루 수분이 안 되겠네요. 안 된다에 제일 가까운 말 찾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defeat가 무찌르다. defeated, maybe defeated.
예, 박살난다는 뜻이죠. 예, 요거. 디스클로저는 문 닫는다는 뜻, 프로텍트는 보호한다는 뜻, 프로모트는 촉진시킨다, 다이버시파이 다양화되다. 예, 오늘 블루를 선호하기 때문에 옐로우는 망친다. 그래서 예, 여기는 망친다.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 때는요, 이거는요, 풀이 과정을 저랑 같이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풀이 과정을. 제가 지금 볼 때 해석은 좀 대충대충 넘어가잖아요. 완벽하게 자세하게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지금 연습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글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꼭 한 번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4강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